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도 꽉 준 거야 저거. 쉽지 않아. 이분은 자기가 사진에 어떻게 찍힐까를 항상 생각해요. 메소드 연기를 하셔. 고개를 딱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 거울 보고 연습하는 것 같아. 약간 우국지사 이런 흉내를 내는 거지. 그치. 지금. 자, 근데 요즘에 한동훈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늘어나고 막 있어요. 태도가 불손하다, 너무 가볍다, 뭐 패널 수준이다. 아니 패널들이 어때서 한동훈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동훈 차출설부터 시작해서 이복현 금감원장 출마설, 검사 출마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검사 퇴직한 후 최소한 1년 동안은 출마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걸 법무부가 반대했어요. 그 얘기는 뭐 대거 검사- 나가겠다는 얘기죠. 굳이 법무부가 반대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직 검사들 중에 출마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대거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나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수사 관련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고생했어. 나가. 장차관급으로 가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워낙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출마할 것이다. 근데 그 대표격이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야. 여기는 전략 공천을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문제로 지탄을 받았다. 뭐 영남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때까지는 이제 민주당 때려잡았던 것이고 그렇죠. 이제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자기들을 위한 자리를. 그렇죠. 검사들이 되고 나오고 그러면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 그렇죠. 견제 목소리 나오기 예,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견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 대략 대통령 지지율만큼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이 핵심인데 수도권에서 냉담하고요. 중도층도 이 문제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하면 거의 2배 정도가 비호감도가 높거든요. 한동훈을 만약에 차출을 한다면 그냥 일개 후보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총선에 그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만 잘 결집시키면 자기들이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대구 경북조차 46대 42야. 그리고 중도를 보면 35대 57이에요. 57이 도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MZ세대 남성들한테 큰 인기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데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보면 36대 35예요. 네. 반반이야. 근데 20대 여성들은 18대 51이거든. 근데 투표율은 20대 여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20대만 따로 투표해도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발 좋은 나오라는 거예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나오면 좋은 적당히 거야. 때리세요 한동훈을. 관리하면서 가야지. 당에서는 내 자리도 뺏길 수 있지만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의 전략은 전략 공천에서는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 의원들을 많이 날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 독재 정권인데 검사들만 내보내? 한편으로는 물갈이 세게 하는 게 맞지? 라는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론을 타고 검사들을 대거 공천하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만약에 현역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 이러면 민주당은 물갈이를 별로 못했네? 이걸 가지고 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할 몫이 아닌가. 자, 한동훈 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현재 결정이 적절했다가 절반 정도고 대통령 지지율만큼 적절하지 않았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모르면 상당히 높아요. 사실 검찰 수사소추권은 입법사항이다. 이거 해설이 필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헌재가 잘했어. 연속해서 뭘 물어봤냐면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단 말이야. 이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아. 적절했다. 역시 대통령 지지율 안쪽에서 놀아요. 이거는 한동훈 호감도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이 이게 다- 얘기하니까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총선에서 한동훈이 미칠 부정적 영향력을 드러낸 수치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 이게 지금 한동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막 검찰개혁 그 드라이브를 좀 걸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검찰개혁 공감도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검찰 독재 정권을 실제로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검찰개혁 진짜 해야 하는구나라고 그렇지.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22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거 공약을 내세울 거냐. 특히 그렇지. 검찰개혁, 언론개혁 검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을 해본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 이번엔 더 강하게 그렇습니다. 하겠다. 강하게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통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이 나오면 더 고마운 거지. 그 지역은 복받은 지역이야. 상대 민주당 후보는 자원봉사자 막 몇백 명이 몰려갈 수가 있어. 한동훈 차출되면 네. 민주당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아요. 아는데 한동훈 본인과 윤 대통령은 몰라. 그래서 나올 것 같아. 아 나오죠. 키워야 하는데 윤 대통령 그리고 입장에서. 또 중요한 변수 하나는 우리 대통령 부인이라고 봐요. 대통령 부인이 네. 요즘에 어떻게- 뭐 사이가 좀 안 좋나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요? 예. 네, 거기까지 잘 모릅니다. 뭔가 내 입으로 뭔가 뱉어내게 말하는데 절대 안 하지. 예. 요 사안은 한마디만 잘못해도 고소고발거리거든요. 네. 요 사안은 박시영 대표가 높여가겠습니다. 박시영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꼭 같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소 존재할 수도 있다. 저는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쨌든 나오면 검찰개혁 프레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다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공천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자기 사람 막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